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거래소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 밸류업 공시입니다. 와.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공시에 대한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밸류업 프로그램이요. 밸류업 기억나나요? 네. 뭘 올리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밸류업. 왜 올리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노력. 누가 노력한다고 했죠? 기업이랑 유관기관이랑 기간. 투자자.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유관기관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절차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관기관이 도와주는 일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인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관심과 매수.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기업 밸류업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준다면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일으킬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밸류업의 과정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죠. 방금 깻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알려줘야 알죠. 그렇죠. 여러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과 계획과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따로 안 알려줘요? 우리한테 이렇게 막 문자 메시지로 넣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봐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들이잖아요. 기업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2,500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이렇게 둘 놓고 봤을 때 정보가 누구한테 없어요. 투자자. 투자자한테는 항상 정보가 부족하게 되겠죠. 이렇게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보의 약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보를 가진 기업들이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알려주면 되는지는 이렇게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많은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위해 정보를 알려주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공시? 공시입니다. 들어봤죠? 네. 언제 들어봤어요, 공시? 전자공시. 전자공시. 또 깻님은? 분기 보고서 보는 것 아니에요? 오, 맞아요. 그게 공시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공시를 봤었나요? 기억해봐요. 아니요.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는 전혀. 있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짠! 다양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많은 공시 사이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집값도 공시가 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도 공시가 되고요. 이제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도 공시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공시라는 건 마치 이렇게 벽에다가 방을 붙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로 치면.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자공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사이트가 바로 카인드와 다트입니다. 이름 외우기 쉽죠? 카인드, 다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거래소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인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깻님 이런 것도 물어봤었잖아요. 기업이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면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루에도 그렇게 수많은 공시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느냐라고 이전 시간에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의 카인드라는 사이트 안에는요, 기업들이 올리는 밸류업에 관한 공시들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시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 배울 건 어디 있을까요? 카인드.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은 이 카인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요.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밸류업 메뉴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카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검색창에 카인드라고 치면 메뉴가 나와요. 사이트 주소는요, kind.krx.co.kr입니다. 외우기 쉽죠? 친절한 한국 거래소.
자, 카인드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 적혀 있고요. 아주 큰 메뉴가 5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공시, 시장 조치, 밸류업, IPO 현황, 채권 정보 이렇게 있어요. 오늘의 공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시장들, 코스피 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곳이죠.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공시들이 오늘의 공시란에 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치입니다. 이거는 한국거래소의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기업 밸류업 정보입니다. 자, 봐봐요. 정말 큰 메뉴가 5개밖에 없어요. 원래 4개였겠죠. 근데 이렇게 5개 밸류업이 들어갔다는 건 지금 밸류업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큰 이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위에 배너는 뭐예요? 밸류업 페이지를 바로 가기. 저거 누르면 분홍색 되는 건가? 짠! 거기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자, 홈, 밸류업 들어가죠. 밸류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별도의 페이지가 오고 메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가 제일 보기 편해요. 지금 딱 이 상태로 봐주세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깻님이 물어보셨던 건 밸류업이 지금 새로 나오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트에서도 심지어 다트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오른쪽 밸류업,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 여기를 눌러볼게요. 자, 다트에서 여기를 눌러도 여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또 놀라운 거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더보기를 누르라고 했죠. 여기에 오른쪽 위에 뭐가 있나요? 잉글리시. 잉글리시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짠! 영문으로 바뀝니다. 오. 밸류업도 당연히 영문.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나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은 영문 공시를 하기가 좀 사정상 어렵잖아요.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했을 때 그걸 한국거래소에서 영문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뜨겠죠? 짠! 오. 자, 이렇게 영문을 해준다는 거 확인을 하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있는 메뉴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기업 밸류업 소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기업은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할 것이고 투자자는 이걸 평가하고 투자를 유도, 거기에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밑에 보면 거래소 및 유관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밸류업이고요. 두 번째는 공지사항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공지사항들 다 볼 수가 있는데 영문 번역 지원 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읽어봤더니 자산 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3천억, 코스닥은 1,500억 미만일 경우에는요 밸류업 공시에 영문 번역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공지사항, 밸류업을 위한 지역 기업 설명회. 이거 저번에 배웠던 거잖아요. 눌러보겠습니다. 오, 저번에 봤던 거다. 자, 이게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공지사항들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예요. 자, 이 모든 메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시. 그 다음은 공시현황. 짠! 오. 우리 이전 영상 찍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3개밖에 개, 없었는데? 맞아. 지금 더 올라왔어요. 와, 훌륭한 회사들이네요. 근데 이게 계획이니까 맞아. 그래도 관심 하겠다. 있다는 거니까. 사야겠다. 이걸 보고 바로 사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자, 밑에 경고 문구 한번 알려주세요.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올리겠다라는 것조차 예고를 막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내 공시, 자율 공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계획 공시가 있고 계획 예고 공시가 있네. 왜 우리가 큰 기업들 실적 발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너무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줘요? 잠정치 이런 거 미리 알려주고 뭐 예측치 이런 거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되면 확정치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경제 성장률 같은 지표들도 그렇게 알려주듯이 이 공시라는 게 계획을 올리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몇 개 없으니까 여기 빨리 올리는 게 어찌 보면 기업들한테 얼마나 이미지상으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새 벌써 이만큼 올라왔고 앞으로는 쭉쭉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거 자율 공시는 한번 눌러보면 안 돼요? 짠. 끝이에요? 한 페이지? 문서 목차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누르면?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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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가 보다. 밸류업 자체가 외국인들의 완전히 관심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펴놓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처음에 회사 속에서 그냥 올라가 있나? 봤는데 아니었어요. 지금 제목이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밑에 내용 뭐예요? 지배구조, 실제에 관한 거, 그리고 주주환원책까지. 와. 저평가 아닐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네. 잘 모르겠지만. 방금 질문이 의미가 있었던 게 그렇게 저평가가 아닌 기업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게 기업들마다 그 정도나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기업 가치 제고 목표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네. 그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 회사들은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이득을 볼 게 별로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밸류업을 위한 노력은 기업들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저마다 방향이나 목표가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기업들마다 실제로 다 다르게 할 수 있게 엄청 오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지표를 눌러볼게요. 투자 지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우리가 골라서 솔팅해서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시장 구분도 그냥 되어 있죠? 왜냐? 이건 거래소 사이트니까 시장 구분 너무나 쉽게 되어 있고요. 놀라운 건 업종도 볼 수 있습니다. 와. 자, 이 중에 예로 들기에 좀 좋은 게 필수 소비재 이런 거겠죠? 필수 소비재를 검색을 누르면 투자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솔팅을 한번 해볼게요. 짠! 오, 다 아는 기업이야.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기업들이 제일 크구나. 11조, 10조, 5조, 5조 큰 기업들 되게 많네요. 그리고 다 아는 기업들이죠. PBR 기준으로 솔팅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궁금하죠? 짠! 자, 이런 식으로 이 홈페이지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그냥 그 기업이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보기는 힘들잖아요. 레포트 일일이 열어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수치를 모아야 된단 말이죠. 한눈에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만들어주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이 거래소의 사이트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카인드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목 발굴할 때, 새로운 종목 발굴할 때 PBR로 솔팅해서 찾아보고 밑에서부터 낮은 것부터 그렇게 해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때 진짜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지표 메뉴였습니다. 저 연도는 언제 전까지 나와요? 볼까요? 오! 5년이나 나오네요? 심지어 5년 평균도 내줍니다. 우와, 진짜 좋다. 이거 되게 진짜 유용하다. 좋다. 모르시는 분들 많겠죠, 은근히. 우리가 다트에서 많은 정보나 공시를 접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거를 모은다는 것도 되게 또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모아져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저게 원래 HTS에서만 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HTS를 쓸 때 증권사에 HTS가 있고 MTS가 있잖아요. HTS를 쓸 때는 이런 정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몇 번 띡띡띡 하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MTS를 쓰잖아요. MTS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쫙 한눈에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HTS를 깔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간편하게 검색창에다가 카인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다운도 되나 보네요. 네, 엑셀 다운 기능도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다 편집해서. 뭔가 가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도 받아 쓸 수 있죠. 너무 좋다. 괜찮다. 자, 생각보다 놀라시고 계십니다. 투자지표 메뉴는 들어가고 나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아까 그걸 눌러서 들어가고 나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종목별 투자지표 추이, 종목명. 자, 공개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삼성전자. 자, 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카인드 세상은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딱 검색해 보자마자 일단 업종 구분 나오고요. 그리고 상장일 중요하죠. 거래소 입장에서 1975년 6월 11일입니다. 얼마 전이네요. 짠. 우리가 과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ROE, PER, PBR 흔히 얘기하는 밸류 3종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평균은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 우리 사실 추이를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다 나옵니다. 짠. 업종에서 골라가지고 종목 들어가서 그 기업을 보면 되겠네요. 너무 잘 돼 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진짜 이름만 듣고 하시거나 어떤 회사래라고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는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깊은 공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노력 말고 카인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정도는 한번 쳐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저 보면 어떤 길을 지나왔고
지금 이 기업이 이 주가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이트들보다 그 핵심적인 데이터만 딱 취합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숫자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안 보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찾아서 딱 보면은 중요한 것만 딱 보여주니까 좋네요. 완전 요약본이잖아요.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기억나나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거를 뿅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추종하는 ETF들이 나올 겁니다. 3분기 즈음에 이게 나온다면 밸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아마 파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수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밸류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다음은 기업 밸류업 우수법인. 짠! 이것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죠. 내년 5월에 이 페이지에는 다른 그림이 뜰 겁니다. 아주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이거 메뉴 되게 좋습니다. 자료실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 용어를 딱 기억하면 돼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저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제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짠! 말 그대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세우고 올리고 공시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쭉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걸 다 만들어줬으니까요. 이거를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눌러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많네요. 3편 꼭 봐야겠네. 그 외에는 이렇게 IPO 현황, 새로 상장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채권 정보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몰랐죠? 네. 다 나와요? 채권에 대한 공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 채권 정보 찾기 은근히 힘들잖아요? 여기서 진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에 대한 컨텐츠를 자주 만들잖아요. 여기 엄청 자주 들어갑니다. 오. 자, 우리는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카인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눈에 딱 보이죠? 공시, 시장 조치, 밸류업, IPO 현황, 채권 정보. 결국 중요한 거는요. 일단 판이 다 깔렸잖아요. 이제 해야 될 건 많은 상장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열심히 알려주는 이게 좀 스타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럼 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뜻일까요? 밸류업. 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 밸류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채워볼게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상장 기업? 상장 기업 맞습니다. 상장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상장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작성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특정한 기업이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현황이 분석이 돼야 되겠죠. 아 우리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자산가치 쪽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현황을 파악한 후에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뭐 해야 돼요? 공시. 공시해야 될 것이고 공시하고 나면 이제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밸류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와 열심히 소통을 하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시 방법. 상장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 어떻게 하나요? 카인드? 맞습니다. 카인드에. 기업에 올려요? 네, 카인드의 자율 공시입니다. 자율 공시. 공시라는 것도요, 의무 공시가 있고 자율 공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율 공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이런 밸류업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는 자율 공시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기업의 실적을 공시하고 이런 정기 공시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카인드에 올리는 밸류업 공시는 자율 공시입니다. 다음 공시 주기. 주기가 있어요? 6개월? 아니요,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요거는 어찌 보면 그냥 뭐 권고사항, 뭐 추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연일회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마다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시 주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주기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기가 좀 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공시가 되지 않으면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올리다가 말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게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주기성을 가져달라는 이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자,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공시까지 잘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자, 그런 좋은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나요? 아까 그 트로피 주는 그거예요? 오, 그쵸. 일단 표창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관심을 줄 것이고 투자자의 관심은 상장 기업에게는 상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엔 뭘로 이어져야 되나요? 매수. 지수에 그렇죠. 매수. 그렇죠. 지수 포함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수 포함의 평가 기준에도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게 지금 엄청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이게 바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였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이 자율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요. 뭔가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안 하면 뭐 벌을 주고 뭐 벌금을 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법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거를 법적으로 뭔가 강하게 구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몸을 더 가꾸고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운동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상황에 맞게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짜서 지켜야 되는 건강해지기 위한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계획으로 건강해지는 라이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의 건강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살을 60kg까지 빼지 않으면 벌을 하고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저도 막연하게 개인 투자자로서 좀 더 강제 버리면 기업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빨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에서 PBR 1보다 낮으면 안 돼. 뭐 상피시킨다 막 이렇게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예요? 네, 다 사실이 아니에요. 일본 완전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그거를 그렇게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구나.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가는 곳은 없고요. 우리가 오해입니다. 대부분이 자율입니다. 자율이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왜 자율인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특징 몇 가지의 원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5가지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제1의 원칙이 자율성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뭐 1km 이상 뛰지 않는 사람에게 벌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비슷한 개념으로 볼 때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제1의 원칙에 들어있는 거죠. 참여 여부, 작성 내용 이거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성입니다. 밸류업은 결국 미래잖아요. 지금 그동안 못했느냐, 과거의 잘못을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거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때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 야 그건 뭐 특정 기업이 오랫동안 저평가를 시켜왔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과거를 너무 집중하게 되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각자의 노력이라는 것 항상 이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종합성입니다.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 또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은 재무적인 요소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비재무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항목들을 딱딱 맞춰야 되는 그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의 정보 그걸 다 종합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요, 선택과 집중성입니다. 바로 전 내용이랑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업마다 해야 되는 영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를 선택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계산하는 노력도 기업별로 구성이 되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 그건가? PBR 낮은 기업은 자사주 소각 이런 쪽으로 가치를 업하고 만약에 성장 기업이면은 성장 기업만의 특징을 살려서 가치를 업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업 가치 제고라는 건 기업 가치 정말 다양하잖아요. 기업 가치 중에 그 기업이 선택하고 집중하면 좋을 영역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당이 너무 낮은 데는 배당 늘리면 될 것이고 PBR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이고 또는 지배구조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개선하는 게 가장 주력이 될 거잖아요. 기업마다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다섯 번째의 특징은 이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사회의 도움과 협조, 의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는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한두 명의 근로자보다는 어찌 보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윗선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결국 자율성을 기반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려면 결국 경제적인 이득이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기업의 내용에 맞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소통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IR 활동을 누구와 몇 회 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는데 이거는 3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배울 거 많네요. 아쉽다. 3편 재밌을 지금 것 해요. 같아요. 공시도 배울 거고 투자 지표도 배울 거고 가이드라인도 배울 겁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가이드라인을 보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를 짤 때 재무적인 수치도 보통 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투자 지표를 알아야 되죠. 결국 그게 다 한 세트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우리는 지금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요,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카인드 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의 밸류업 의지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기업은 자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수립하고 공시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지만 이제 경영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되게 추상적인 거랑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소스가 별로 없는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는 경영진의 의지를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카인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이드라인과 투자 지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시를 조금 더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2편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밸류 업! 박보미 TV 박고미 TV